SQL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활용할 수 있는 셀렉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에는 실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론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해서 이해해 보고요.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QL 셀렉 명령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라는 것은요, 설계된 스키마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 설계된 스키마에 따라 활용 영역에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키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있어서는 스키마에 따른 제한적 활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설계된 스키마에 따라 우리는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고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스키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는 스키마에 따른 제한적 활용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키마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별 고객 현황을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역별 고객 현황을 알려면 고객이 어느 지역의 고객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고객이 주로 많다라는 걸 지역별로 알고 싶은데 지금 이 현재 스키마에 포함된 데이터에는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 싶으면 뭐만 있으면 되나요? 고객의 주소를 하나 받아놨으면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제품별 고객 만족도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족했거나 아니면 무슨 컴플레인 왔거나 하는 데이터를 저장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고객의 소리, 고객이 어떤 소리를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걸 저장하는 테이블, 저장하는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었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품 목록은 알 수 있을까요? 고객이 산 내용만 있지 샀다가 다시 반품을 한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품 목록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활용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이렇게 설계된 스키마 안에서의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품별 판매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고 적게 팔렸고 판매 현황을 알 수 있어요. 몇 개 팔렸고 이런 거. 왜냐하면 판매 수량이 있으니까. 제품별 재고량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품 수량이 있고 판매 수량이 있으면 납품 수량에서 판매 수량을 빼면 재고량이 나오겠죠. 자, 재구매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구매 목록 안에서 데이터가 한 200만 개 되는데 그 중에서 고객 번호가 똑같은 데이터들만 쭉 뽑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 고객이 여러 개의 제품을 샀다 그러면 재구매 현황이 나오는 거죠. 이때 재구매니까 똑같은 제품을 한 번 더 산 거를 찾고 싶으면 고객 번호와 제품 번호가 같이 겹쳐서 동시에 중복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수고객 리스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매를 많이 한 고객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몇 번 구매했는지 카운트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높은 카운트를 탑 10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광고 메시지 발송에 이 데이터베이스 활용할 수 있나요? 활용할 수 있죠. 고객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법적인 동의서만 받아 놓았다면 광고 메시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 왜? 스키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활용에는 스키마에 따른 제한적 활용이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우리가 어디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써먹을 건지를 활용에 대한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겠죠.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품별 판매 현황, 재고량, 구매 현황. 자, 지금 저는 여러 개 테이블에 나눠져 있는 고객 이름만 보는 것도 아니고 판매 수량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고객 번호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네들에게 뽑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뽑아낼까? 고객 번호에는 뭐 쭉 고객 번호가 있을 거고 제품 번호에는 쭉 제품 번호가 있을 거고 판매 일자 있을 거고 판매 수량이 있을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제품별 판매 현황, 제품별 재고량, 심지어는 재고량을 하려면 납품 테이블에서과 구매 테이블의 수량과 수량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재구매 현황, 우수 고객 리스트. 자, 이런 거를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따라서 SQL 데이터베이스 활용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select 명령어다.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는 이 select 명령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 DML, DDL, DC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맞게 인스턴스를 저장하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인스턴스가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셀렉 명령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SQL 명령어를 어떻게 코딩을, 그러니까 이것도 랭귀지이기 때문에 코딩한다, SQL로 코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딩은 우리가 명령어를 쓰고 그 명령어에 대한 문법에 따라 쓰면 결과를 뽑아내 주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이 문법을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select 명령어 구조를 보면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요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각각을 우리는 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elect 절, from 절, where 절, group by 절, having 절, order by 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셀렉절 뒤에 맞는 이제 문법이 나올 거고 from절 뒤에 나오는 문법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킬 거고 where절 뒤에 포함시킬 거고 그래서 각각 절 명령어 뒤에 문법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셀렉트는요. 보고 싶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구조를 정의한다는 건 뭐예요? 속성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구조 알고 있습니다. 릴레이션에서 릴레이션 이름이 있고 릴레이션의 속성들이 있으면 그 속성들이 이렇게 고객의 속성에는 고객 번호, 이름,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자, 나는 고객 테이블을 다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난 굳이 고객 번호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아. 나는 화면에 이름만 보고 싶어. 자, 이렇게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 나는 모르겠고 어찌됐건 뭐가 있든 이름만 보고 싶어. 그럼 이름 내용을 전체를 다 뽑아보고 싶다. 이렇게 구조를 정의하는 게 바로 셀렉절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from절 보겠습니다. from절 보겠습니다. from절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저장된 테이블 이름을 정의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죠.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메인 메모리로 갖고 올 때 모든 테이블을 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테이블만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그 데이터에 저장된 걸 보려면 무슨 명령어로 볼 수 있나요? SQL 명령어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지요. 그래서 DBMS로 저장된 데이터는요, SQL, 즉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것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페이스가 바로 SQL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SQL 중에서 볼 때, 저장된 데이터를 볼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select 명령어예요. 그래서 select from, select all, 뭐 다 보여줘. select all from 뭐 유저라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 보여줘. 자, 요 명령을 써야지만 하드디스크에 있는 유저라는 테이블을 메인 메모리로 갖고 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싶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셀렉입니다. 어디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 베이스로 만들어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셀렉 명령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rom은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테이블을 메인 메모리,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저장된 테이블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from절입니다. where절은요, 보고 싶은 튜플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셀렉절에서는 자, 유저 테이블에서 이름만 보고 싶어. 근데 그 이름만 보고 싶어 하면 이름 전체 뭐 10만 개면 10만 개 이름이 다 나올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 중에서 뭐 김씨 성을 가진 사람만 보고 싶어.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 튜플에 대한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where절입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조건을 제약하는 것이 셀렉절이고, where절은 튜플에 대한 내용을 셀렉하는 것이 where절입니다. 따라서 셀렉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이 속성의 개수를 줄이는 거고요. where절은 튜플의 개수를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 해빙, 오더 바이는 이제 필요할 때, where절부터는 이제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룹 바이는 뭐뭐별로 집계 내어 보고 싶을 때, 자, 우리가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특징에 맞게. 잘 보시면 제품별 판매 형황 이렇게 되죠. 제품별 재고량. 그 다음에 고객별 우수 고객이면 고객별 판매 횟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뭐별로 뽑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뭐뭐별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그룹 바이 절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외에 광고 메시지 발송이 필요 없을 때는 안 쓰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활용해서는 뭐뭐별로 집계 내서 보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페셜리 그룹 바이라는 명령어를 포함시켰고요. 자, 그룹 바이 내에서 그룹이 지어졌으면 그 중에서도 또 개수를 줄이는 게 바로 그룹 바이의 where절이 바로 해빙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룹 바이를 한 내용 안에서 또 특별한 데이터들만 뽑고 싶어 조건을 주는 게 해빙이에요. 오더 바이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보고 싶을 때 정렬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셀렉 명령어는 자, 이렇게 6가지의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셀렉 명령어 활용의 규칙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작성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 순서를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 순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select 뭐 where from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select from where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select과 from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다른 것들은 선택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select절과 from절은 디폴트입니다. 자, 따라서 select all 이거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잘못 작성한 거죠. 왜 from절이 빠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from where 이것도 select절이 빠져 있네요. 자, 이건 from where select 순서가 다르지요.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던가 select from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자, 이 명령어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elect 명령어 구조의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절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 이거는 여러 가지 표현인데요. select from 절만 사용해서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에 select from where 절만 표현해도 되고, select from where 절 없이 group by 할 수 있습니다. select from order by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조 중에서 내가 뭐별로 집게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순서는 반드시 시킨다. select from, group by, where 이렇게는 안 됩니다. select, where절을 쓰려면 반드시 from절 다음이 있고 group by, having절을 쓰려면 group by절 다음에 써야 되지 전에 쓰면 안 된다.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활용 규칙 중에 하나는 having은요. 반드시 group by 절과 함께 사용합니다. group by 없이 having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문법적 오류예요. 자,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group by 한 것 중에서 조건을 가해서 줄이는 거기 때문에 group by를 하지 않는데 having절을 쓸 수가 없지요. 물론 where절 없이 group by, having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시면서 코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lect 명령어는 작성 순서와 실행 순서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요, 다 이제 select from where 이 순서대로 이제 작성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얘를 다 작성한 후에 엔터를 쳐서 실행시키면은 이 실행할 때 순서는 컴퓨터가 읽어서 실행하는 순서는 이 순서예요. 그래서 나는 작성을 이렇게 하지만 실행 순서는 이렇다. 잘 보시면 어디부터 실행이 됩니까? from절부터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테이블을 먼저 메인 메모리로 갖고 와야 그 다음에 구조를 변경하던 튜플을 선택하던 할 거 아니에요. 테이블이 없다라는 건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rom절 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where절, 그 다음에 group by절, 그 다음에 having절, 그 다음에 select절, order by절이에요. 그래서 실행 순서는 1, 2, 3, 4, 5, 6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요걸 잘 기억을 하시면 오히려 코딩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하면 from절에서 하드디스크에서 테이블을 가지고 와 일단 그 다음에 where절 그 중에서 튜플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구조는 그대로 있겠죠. 그럼 10만 개에서 where절에서 10개로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하나 선택했어요. 이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구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select from만 했다 그러면은 모든 테이블을 전체를 갖고 오고 그 중에서 나는 구조만 뽑아서 요 데이터를 다 볼 거야 이런 의미고, where절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일단 데이터를 줄이고 그 다음에 구조를 선택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lect 명령 실행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절이 실행될 때마다 결과는 테이블 형태로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순서대로 실행될 때마다 이전 결과는 주기억 장치에서 삭제되며 최종 결과만 주기억 장치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실제 실행이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써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실제 실행하는 순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유저 테이블에서 유저네임이 김춘추인 사람의 유저네임만 보고 싶다. 이게 좀 의미가
이상하지만 그런 의미죠.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김춘추의 유저네임이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서 화면에 띄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할 때 이렇게 작성해서 실행시키면 우리는 뭐부터 실행된다고요? from절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럼 from절이 실행이 되는 순간 메인 메모리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에는 지금 유저 테이블이 다 전체 저장되어 있는 게 다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겠죠. 그 다음에 웨어절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웨어절이 실행이 되면 이 중에서 유저네임이 김춘추인 걸 찾겠죠. 유저네임이 김춘추 한 명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요 김춘추인 걸 찾아서 뭐를 이 전체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메인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명령어가 실행이 될 때마다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이전 테이블은 사라지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가 실행이 됩니까? 셀렉이 실행이 되죠. 유저 네임만. 자, 여기에는 유저 아이디도 있고 유저 네임도 있고 유저 텔레폰 넘버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뭐만 유저 네임만 뽑아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이전 테이블은 삭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이 결과 테이블은 삭제되고 마지막 메인 메모리에 남아있는 요 테이블을 어디로? 화면으로 결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 출력하면 이 테이블은 어떻게 될까요? 메인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건 출력하고 사라집니다. 얘를 난 또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또 실행시켜야 돼요. 이거를 남겨둘 수 없죠. 이거는 지속적인 메인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실행되면 또 이걸 또 거치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에 갖고 오고 또 남기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한 번, 두 번, 세 번 생성돼서 마지막 테이블을 결과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출력되면 없어집니다. 자, 셀렉 명령에서 from절 하나씩 보겠습니다. from절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원본 테이블을 주기억장치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명령절이고요. from 명령어 뒤에 활용할 릴레이션 이름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from절 다음엔 테이블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이 구조대로 저장한 테이블 구조에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from절 옆에다가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메인 메모리로 가져주고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from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고객 제품 테이블이 있는데 고객 제품 테이블을 갖고 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판매 일자랑 판매 수량만 있을 뿐이지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가 없죠. 그럼 나는 누가 언제 몇 개를 샀을까 누가 할 때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름으로 통해서 판매 수량과 날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 떨어져 있지만 이 테이블 두 개를 갖고 와서 우리는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from절에서 갖고 올 때 하나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갖고 오고 두 개를 갖고 올 때 연결을 시켜서 갖고 와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갖고 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이상의 테이블을 합쳐서 갖고 오는 연산자를 우리는 조인 연산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from절에서 테이블을 갖고 오는데 조인 연산자를 통해서 테이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갖고 오란 얘기예요. 자, 이때 조인하는 명령어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은 조인 on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테이블에는 우리는 관계를 보면서 자식과 부모 테이블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렇죠. 포린키가 있는 쪽이 자식 테이블이에요. 따라서 자식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조인 부모 테이블. 그래서 자식과 부모를 조인합니다. 자, 이때 고객과 제품을 조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자식과 부모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과 제품을 조인하려면 고객과 고객 제품을 조인하고 다시 제품을 이렇게 두 번 조인을 통해서 합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래서 자식 테이블, 조인 부모 테이블, 그 다음에 온, 이건 조건인데 어떤 조건으로
하나의 탭으로 합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외래키, 프라이머리, 포린 키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식 테이블에 있는 외래키와 부모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가 같은 걸로 우리는 테이블 하나로 합쳐줘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인을 사용해서 관계 있는 테이블들을 여러 개 테이블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rom절에서 유저 프로덕트와 유저를 조인했네요. 그죠? 유저 프로덕트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이때 조인할 때는 유저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포린 키가 뭐죠?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와 유저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유저 아이디를 같다라는 조건을 주어서 한 테이블로 합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 테이블과 고객 제품 테이블이 합쳐져서 하나의 테이블로 메모리에 올라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실행 결과를 실제 메모리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조인해서 두 개가 유저 테이블과 유저 프로덕트 테이블을 조인해서 갖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뭐였어요? 유저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 프로덕트에 있는 유저 아이디가 뭐지요? 유저 아이디 여기 있죠? 이 유저 아이디와 자, 유저에 있는 유저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연결시켜줘예요. 지금 1 같죠? 그래서 연결시켜줘는 하나의 테이블 속성으로 이렇게 구조로 갖고 오란 얘기예요. 합쳐졌죠. 자, 얘도 1이 같기 때문에 이 옆에 한 테이블로 묶인 튜플로 묶인 거예요. 자, 얘도 2가 같습니다. 그래서 튜플로 묶인 거예요. 3 같죠? 4, 5 같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은 것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스키마를 큰 스키마로 만들어준 거죠. 이게 조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구조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뭐가 있어요? 널리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자, 동그라미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동그라미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가 7번 문익점이 있는데 지금 참조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문익점은 아직 구매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익점은 우리 고객이지만 아직 실구매 고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조인을 해버리면 누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실제 고객이 문익점이 없는 거예요. 7번 문익점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조인을 하면 이 0으로 널을 허용했을 때의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어요. 그 유실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상관하지 말고 조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우터 조인, 내추럴 조인, 풀 조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인 것도 다 가지고 와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으로 해서 일반 조인이 아니라 아우터 조인 대신에 이건 일반 조인이고요. 일반 조인하면 유실이 되니까 유실되지 않게 왼쪽 유저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유저를 다 갖고 와줘. 아니면은 유저를 다 갖고 와. 얘는 사진 않았지만 얘도 갖고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오게 하는 조인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건 뭐 자세한 방법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지만 그런 이 설계에 있어서 너를 허용한 것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데이터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조인의 연산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인을 해서 갖고 오건 테이블을 하나를 갖고 오든 두 개를 갖고 오든 갖고 왔을 때 그 안에서 내가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셀렉절입니다. 원하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할 때 사용하고요. 스키마의 속성 이름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셀렉 다음에 속성, 내가 보고 싶은 속성 이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속성 이름은 이 테이블에 속해져 있는 속성 이름이어야겠지요. 그래서 유저 테이블에서 나는 유저 네임만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나오고 유저 테이블에서 유저 네임과 유저 텔러 넘버를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셀렉절에는요, 이렇게 속성 이름뿐만 아니라 또 쓸 수 있는 특수 기호가 있습니다.
자, 별표를 쓰면 이거 올이라는 의미로 해서 그냥 다 보여줘.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으로 집단 함수를 쓸 수 있는데요. sum, average, minimum, max, count 등 그러니까 집단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유저 테이블의 count 유저 아이디예요. count라는 함수는 뭐 하냐면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메모리에 올라있는 테이블에서 유저 아이디로 카운트 해줘 이 얘기예요. 자, 텔레폰 넘버로 카운트 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등록된 사람만 카운트가 되지 전체 사용자 회 개수를 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전체 우리 이번에 고객이 도대체 몇 명이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이때 유저 아이디로 보는 이유는 중복되지 않고 널이 없기 때문에 즉 프라이머리 키의 조건 때문에 얘로 카운트하면 아주 확실한 우리 사용자 명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텔레폰 넘버로 카운트하면 안 되죠. 이름으로 하면 될까요? 이름으로 했을 때 같은 이름인 경우에 유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유니크하고 난널 조건이 포함된 프라이머리 키로 카운트를 하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썸도 아시겠죠? 썸은 뭘까요? 더하기예요. 뭐 1, 2, 3, 4, 5, 6, 7, 8 더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셀러리 월급이다. 그럼 야 요번 달에 우리가 직원이 몇 명인데 각 직원에게 나갈 모든 우리 비용이 얼마야? 그러면 전체 셀러리를 더해야겠죠. 자, 그럴 때 썸.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평균, 미니멈, 맥시멈,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등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SQL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함수들을 사용할 때 어디에 쓴다? 셀렉절에 포함시킨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산술 연산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쓸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쓸 수 있는데요. 즉, 이 속성끼리의 값들을 더해라. 그럼 이게 다 더해줘요. 빼줘라. 빼줘요. 곱해줘요. 따라서 산술 연산자 예를 들어서 뭐 유저 아이디 곱하기 3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값들에다가 다 곱하기 3을 해서 결과값을 나타내죠. 월급이 있었어요. 월급에 나는 요번에 월급의 보너스를 실제 월급의 뭐 10%를 보너스를 줄 거야. 그러면 이 월급마다의 10%를 계산해서 보여줘. 그럼 보너스가 얼마 나가는지 직원들마다 계산해서 나오겠죠. 자,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한다? 셀렉절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웨어절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웨어절에서 할 때와 셀렉절에서 할 때의 차이. 셀렉절에서 하면 포함된 모든 데이터에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이. 웨어절은 정몽주의 월급만 올리고 싶어. 이럴 때 웨어절에서 하는 거지. 이 저장된 모든 데이터, 한 속성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에 뭔가를 조작을 하고 싶을 때는 셀렉절에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저나임에 고객님이라고 우리는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거지만 여기에 내가 고객님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김춘주 고객님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명령 한 번이면 내가 데이터가 10만 개건 100만 개건 상관없이 한꺼번에 실행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셀렉 명령문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어절을 볼 텐데 튜플을 지정할 때 정의하는 거고요. 연산자를 사용하는데요. 이 조건에 맞는 이제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시는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기타 연산자가 있어요. 비교 연산자는 뭐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거고 논리 연산자는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때 and, or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연산자는 between A and B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값들을 찾아와. 자, in 연산자 있습니다.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갖고 와. 자, like 연산자 쓸 수 있습니다. 사용 예를 보면 속성 이름의
값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속성 이름으로 하지 실제 값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 중에 김자 들어간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다 뽑아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유저네임에 뭐 김으로 시작하는 같다, 뭐 김으로 시작하는 걸 다 찾아줘,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어절에서는 이 조건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건식 쓰는 거 간단하게 몇 가지 예만 살펴볼게요. 자, 웨어절에서 보시면 유저네임 like 문 퍼센트에 이건 뭐예요? 문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문 퍼센트를 퍼센트 연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문익점이 다 나왔네요. 그리고 다 뽑아줬죠? 올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 유저 아이디가 4보다 큰 사람은 다 보여줘.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가 4보다 큰 사람의 유저 네임만 보여줘. 그러니까 정몽주 문익점만 뽑아서 나왔네요. 유저 아이디가 4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4보다 크다니까 1, 2, 3 뭐 얘네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뽑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유저에서 유저 네임이 문익점, 김춘추, 정몽주, 즉 문익점, 김춘추, 정몽주 셋 중에 하나인 사람들을 뽑아서 카운트 몇 명 있는지 찾아봐. 찾았더니 넷이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문익점이 둘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4보다 크고 유저 네임이 문으로 시작되는 고객을 찾아서 유저 네임에다 고객님을 붙여서 출력해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select from 절 이거를 이제 쿼리문이라고 하는데요. 쿼리문 안에는 이 조건식의 쿼리문으로 조건식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식을 웨어제로 조건식을 표현할 때 속성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산자 나오고 그 다음에 값이 나오잖아요. 이 값에 특별한 특수한 값이 표현될 수 있죠. 이렇게 값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값 대신에 뭐 쿼리문 이 쿼리문의 결과값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서브 쿼리 안에 웨어절이 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서브 쿼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를 몇 개까지 해봤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셀렉문에 서브 쿼리가 한 뭐 10단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표현하는 쿼리문도 작성할 수가 있겠죠. 무제한입니다. 그 다음 그룹 바이절 살펴보겠습니다. 뭐뭐별로 집게 내어 보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집게 낼 데이터가 포함된 속성 이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속성 이름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렇게 써요. 그룹 바이 프로덕트 아이디예요. 자, 그러면은 프로덕트 아이디 요 속성으로 그룹 바이를 하자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룹 바이가 101, 102, 103, 104, 103이네요. 이 103은 103끼리 그룹이 묶이는 거죠. 101이네요. 101은 101끼리 그룹이 묶입니다. 105네요. 105는 105끼리 묶여야 되는데 없고 103은 103끼리 묶이죠. 따라서 그룹 바이를 해버리면 내가 몇 개가 묶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몇 개인지 나는 알고 싶어. 그러면 그때 그룹 바이에서 뭘 하나요? 카운트 집단함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 프로덕트 아이디 그룹이 나오고 각 그룹별로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개수를 세서 우리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썸이죠. 셀 카운트. 내가 몇 개 팔았는지 그럼 각각 그룹별로 몇 개 팔았는지도 셀 카운트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룹 바이는 이렇게 유용하게 못먹을로 집계를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절입니다. 많이 활용을 하는 절이고요. 자, 이때 그룹이다라는 것은 몇 개가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그룹을 나누는 거고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개수를 셀 때는 카운트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자, 근데 이제 그룹 바이를 할 때는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룹 바이 절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은요, 그룹 바이 절에 정의하는 속성 이름은 반드시 셀렉절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 바이 절에 포함된 이 속성은 반드시 셀렉절에 있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그래야 뭘로 표현됐는지 우리가 화면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셀렉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에 이 그룹 바이 절에서 사용한 이 속성 이외에 다른 속성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룹 바이 절에서 정의하는 속성 이름 이외에 다른 속성 이름을 정의할 수 없다.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잘 보세요. 내가 101 그룹으로 묶였죠. 100일, 100일. 근데 세일 데이터는 두 개예요. 7월 4일이고 2월 20일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한 필드 안에 두 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둘 중에 다른 데이터니까 뭘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셀 넘버도 마찬가지예요. 301이고 306이에요. 어느 걸 넣겠습니까?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저 아이디도 마찬가지예요. 다르기 때문에 나는 프로덕 아이디가 그룹으로 하나가 묶였는데 그 다음에 셀 넘버를 보려고 했더니 셀 넘버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따라서 이 내가 그룹 바이에 사용한 요 속성 이외의 다른 속성들은 셀렉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룹 바이 절에 정의하는 속성 이름 외에 셀렉절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집단 함수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빙절은요, 그룹 바이 절에서 집계된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데이터를 지정할 때 정의합니다. 반드시 그룹 바이 절과 함께 사용해야 되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속성 이름, 그 다음에 해빙절에선 조건을 하는데요. 예를 보시면 프로덕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 아이디가 1004인 것만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 한 거에 조건을 할 때, 자, 프로덕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2보다 큰 것만 보여줘요. 자, 그러면 내가 카운트를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이렇게 카운트를 해버리면 자, 각 그룹 바이별로 카운트가 되죠. 이 중에서 나는 2보다 큰 1은 버리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얘랑 얘만 보고. 그러니까 2개 이상 팔린 프로덕만 보고 싶어. 지금 이 얘기죠.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절은 그룹 바이에서 만들어진 테이블에 어떤 조건을 가해서 특별한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 조건을 하는 게 해빙절입니다. 오더 바이 절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보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속성 이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순서는 ASC, DESC 두 개의 옵션이 있고요. 오른차순, 내림차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렬할 기준 속성 이름을 하고 그걸 오름으로 할지 내림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쉽게 정렬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SQL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셀렉문이었습니다. 자,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